일본 여행 와가지고 밤에 편의점 가서 여러 물건을 찝었어. 그리고 계산에다 가만히 써있어. 그럼 알바가 삑삑 하다가 무조건 한마디예요.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일본어로. 비니루 이러면은 알바 애들이 반말이라 느끼니까 좀 싫어하거든요. 비니루 구다사이 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 갈 때 알아두면 좋은 소소한 팁이라는 내용인데, 당장에 일본 여행 관련된 주제로는 저희가 영상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일본 여행 관련을 해가지고 기왕에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많아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국 분들이 좀 야 이건 좀 이상하다 라든지 어느 쪽이 맞는 거지 그걸 좀 명쾌하게 이거는 이겁니다 라는 식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차원에서, 아마 이 내용은 일본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이라면 100% 가졌을 만한 의문점입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제가 이제 평소 방송 때도 몇 번 다루곤 하는데, 여러분 일본에는 가격 표시가 두 개가 있죠. 위에 있는 이 보기 쉬운 큰 가격 68이라는 숫자는 세금이 빠진 금액, 그 다음 밑에 세금 포함 제콤이라고 된 게 73엔.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대에 들고 갔을 때 어떤 돈을 지불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밑에 있는 73이라는 건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이거 완전 낚시죠, 낚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 있는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있잖아, 198을 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213엔을 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글자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일본은 과거에 소비세가 없던 시절부터 가격 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비세가 3%, 5%, 8%, 지금 10%까지 오면서 물건 파는 가게 입장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우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가게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198엔으로 물건을 파는데 선생님들, 국가에서 지들이 소비세 떼어간다고 밑에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거 있잖아, 면피작용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괜히 이거 총액 표시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옆에 가게는 크게 213으로 써놨어, 누구는. 근데 옆 가게는 크게 198 그리고 가로치고 210만 써놨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비싸 보입니까? 정직하게 세금 포함 가격만 써놓은 애들이 뭡니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마트라든지 그런 거 가면 이렇게 뭔가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두 개 있다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어느 식당 가면 있잖아, 가격 표시는 하나인데 있잖아, 살짝 일본어로 이거는 세금 미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어머나 뭔가 예상한 거랑 다른데 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본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가격표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제품 하나에. 비싼 게 여러분들이 내는 가격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일본에서는. 예. 그리고 음식점 갔을 때 아니 이게 메뉴방에 있는 가격이랑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소비세 미포함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예, 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 오시면 100% 편의점 무조건 가실 겁니다. 근데 이 편의점에 갔을 때 물건 살 때 약간 의문점을 가지신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술이라든지 담배를 구입하실 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뜨는 거 많이 보시죠. 이 그림 혹은 이런 그림이 100% 나올 겁니다. 엄청 글자가 많아. 뭔가 글자가 많으면서 터치 안 하면 안 된대. 터치하래. 아마 터치 한번 하셨을 거예요, 이거. 예. 이거에 의문점을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일단 뭔가 터치 하래 하니까 해버렸는데 이거는 뭐지? 그렇죠. 나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술을 팔 때 만 20세 이상에게만 팔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는요. 그러니까 연령 확인을 할 때 일일이 말 걸기 귀찮으니까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게 법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물건을 판매하는 편의점 입장에서의 면피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팔 때 있잖아요. 미성년자에게 팔았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인 줄 알고 팔면은 처벌을 당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는 당신은 어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 사람이 터치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성인인 줄 알고 팔았다는 거예요, 가게 입장에서는. 즉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팔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가게 측의 면피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의점을 위해서 우리가 터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일본에 와서 내가 20살 미만으로 보여? 이 친구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좀 이제 소소한 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일본 맥주 많이 팔잖아요. 뭐 이치방 시보리, 뭐 슈파 드라이, 그지 뭐 프리미엄 몰츠 많이 팔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일본 맥주 드신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여행 와서 그러면은 나는 일본에만 파는 일본의 진짜 맥주를 먹어볼 거야. 한국에 수입한 거보다 일본 현지에서 먹는 게 맛있겠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 파는 맥주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게 함정 카드가 많아요. 메가 함량이 맥주보다 떨어지는 발포주. 그 발포주도 아닌 맥주도 아닌 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맥주보다 예를 들어서 더 맛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사히뿐만 아니라 기린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맥주 발포주 신장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와. 이것도 뭔가 기린의 뭔가 비싼 맥주처럼 보이잖아요. 맛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수입해오는 맥주 있잖아요. 걔들이 제일 비싸고 맛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안 들어오는 일본 맥주 있잖아요. 그거 싸구려입니다. 라고 인식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면 요즘 있잖아. 술 세금 변화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본의 진짜 맥주를 마시고 싶다면 캔을 보고 있잖아. 나마비르라고 그렇죠. 써 있는 걸 사야 돼. 이 글자 이 글자만 기억하세요. 한자로 쌩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 그거만 알면 됩니다. 예,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싼 거지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보면 다 비싸 보이니까 그렇죠, 좋은 그렇죠. 맥주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쌩이 없잖아요. 이상한 한자가 있잖아. 그럼 얘는 가짜란 말이야. 쌩이 없네 가짜. 쌩 없네 가짜. 가짜. 더리치 쌩이라 안 써 있잖아. 가짜란 말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일본 편집 마스터리. 일본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편집 알바는 여러분들에게 100% 일본말을 할 겁니다. 무조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본어로 뭐 봉투 필요하십니까? 라고 100% 물어봅니다.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니루 구다사이 라고 하면 통하거든요. 비니루 이러면은 알바애들이 반말이라 느끼니까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니루 구다사이 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좋아합니다. 예. 그럼 오케이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돈도 필요하죠. 그렇죠. 예. 2020년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비닐봉투가 유료화돼서 이게 편의점마다 가격이 달라요. 이게 귀찮아요. 정말 비닐봉투 가격이 편의점마다 마트마다 그 가게마다 달라요. 제가 이거 몇 개 하나 해설을 해드리면은 편의점의 유료 비닐봉투 가격은 얼마? 일본에는 3대 편의점의 가격과 사이즈를 정리해놨어요. 세븐일레븐은 소, 중, 대 도시락용이 각 3엔, 우리나라도 한 30원 정도죠. 그런데 특대 사이즈 있어요. 세븐일레븐은. 그러면 5엔이다. 그러면 우선 아까 비닐을 구다사이 했잖아. 그러면 직원분이 얘가 아니라 어떤 비닐을 질문생이네.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 이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네요. S 사이즈, L 사이즈 도시락용 다 3엔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편의점 로손이라는 데 가서는 비닐을 구다사이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 사이즈로 나옵니다. 뭐 그냥 그 맞는 사이즈로 주시네요. 그렇죠. 알아서 오마카세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오마카세. 요 정도로 이제 물건 사셨다. 라고 하면 이제 L 사이즈. 요거밖에 안 사네. S 사이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오마카세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 머리 아프죠. 어떡해. 패밀리마트의 비닐봉지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중 3엔, 대짜, 도시락용 5엔, 특대 7엔. 자, 머리 아프다. 어쩔 거예요. 아까 로선 편의점에서는 작은 거도 큰 거도 똑같은 가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큰 거 받아야지 해서 그러니까 패밀리마트에서도 큰 거 주세요 했더니 어머나 비싸네. 비싸네 이러죠. 라든지. 비닐을 구다사이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알바가 본인이 오마카세로 넣어주거든요. 예, 넣어주는데 아까 말했지만 일본에서도 약간 까다로운 고객이 있어요. 알바는 신경 써가지고 예를 들어 있잖아. 물건이 부대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대자에 넣어줬어. 그러면 5엔이 찍힐 거 아니야. 그걸 클레임 거는 일본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도 비닐봉투 돈 받는 거 빡치는데 3엔짜리 넣으면 되지라는 클레임이 경우도 생기거든요. 가격은 같은데 제일 큰 사이즈 있잖아요. 여기에 밀어서 넣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도 반대로 클레임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넣어? 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클레임 생기니까 알바분들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비닐 필요합니까? 사이즈는 어떤 걸로 넣을까요? 라든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걸 신경 쓰기 싫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신경 쓰이는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상 나 귀찮으니까 로손만 갈게요 라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일 싸고 원 사이즈잖아.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로손 가서는 비닐을 구다사이만 하면 되니까 로손 가는 분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좀 쉬워요. 이건 솔직히 일본 사람도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일본에는 유통기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소비기한, 그다음 오른쪽에는 상미기한이라 해가지고 두 가지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왼쪽에는 소비기한이랑 오른쪽에는 상미기한. 어떤 이 차이가 있냐면은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지나면은 안 먹는 게 낫고, 밑에는 상미기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요. 상미기한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도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지나도 먹어도 돼요는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예, 그거는 알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입니다. 얘는 소비기한일까요? 상미기한일까요? 예, 일본 사람도 어려운데 이거. 우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균을 좀 많이 한 우유는 상미기한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조금 지나도 되는구나. 됩니다. 저온 살균 우유는 소비기한입니다. 케바케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몰랐는데. 왜 일본 사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잘 봐야 되네. 오. 근데 이것도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 다음 기호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편의점 가면 빵 많이 보이잖아요. 이 빵은 어떤 쪽일까? 빵은 바로 곰팡이 생기니까 그거는 뭐 기간 지나면 버려야 되죠. 추미코 생각으로는 빵은 기간 지나면 버려야 되니까 아까 위에 있는 이 소비기한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빵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보여드린 이 빵이 있잖아요. 얘는 상미기한입니다. 근데 반대말로 예를 들어 박간영상이 식빵을 샀어요. 이 식빵은 이 한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비기한으로 합니다. 소비기한. 나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스테라. 얘는 뭐가 붙을 것 같아요? 식빵처럼 소비기한. 카스테라는 무조건 상미기간입니다. 헷갈리죠?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일본 빵공업회에서 기간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소비기한, 식빵, 과자빵 등의 빵류, 와가시라고 해가지고 일본 전통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제빵이라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야끼소바 빵이라든지 돈가스빵, 소시지빵, 그리고 벤또, 도시락이 들어갑니다. 상미기한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 구운 빵, 모나카, 스위스롤, 스낵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혹은 품질 보존제 같은 게 들어간 제품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까 한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자 차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산미라는 한자면 좀 기간 지났지만 아직까지 먹을 수 있네, 며칠 동안.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먹어도 되나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이게 오피셜로 없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알아서. 예를 들어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한번 보고 안 할 정도면은 먹어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 뭐 먹는 거 물건을 산다 라는 분들은 저는 외워두는 게 낫다고 느끼는 겁니다. 물건을 딱 샀을 때 이게 찍혀있어 이게 찍혀있어는 보는 시각이 전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말로 친구한테 예를 들어 일본 가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야 유통기한 오늘까지인 거 들고 오면 어떡해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높은 확률로 오른쪽에 박혀있는 건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친구야 오늘 먹으면 제일 맛있고 내일 먹으면 조금 덜 맛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한 이거는 일본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무조건 거쳐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이제 참고가 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아까 뭐 비닐봉투, 맥주 종류, 연령 확인, 그 다음에 뭡니까 가격 표시 이런 유통기한에 이르기까지 짤막하지만 간단한 내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아유 기가 막혔다. 이거 예. 그러네. 일본 여행 와서 뭔가 잠보러 갈 때 얘기네. 오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가격 표시라든지 뭐 별거 아니지만 비닐봉투라든지 있잖아요. 연령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 뭐라 해야 되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이런 게 알바생들이 외국인한테 설명하기 힘든 일본 문화에도 이게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나는 아저씨인데
왜 나한테 연령 확인을 시켜? 귀찮게 시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예. 근데 저거는 그냥 일본 문화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터치에 오케이만 눌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비닐도. 아니, 나는 3엔짜리 비닐 봉투를 가지고 싶은데 네 멋대로 5엔짜리. 내 의지랑 상관없이 네가 2엔을 더 뺏어가네? 그것도 왠지 싸움 붙는 그런 경우가 생겨, 일본에서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은근히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일본 내에서도. 예.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분들도 오늘 내용을 듣고, 그때 그래서 저 알바가 나한테 뭐라고 계속 물어봤구나. 라든지, 저걸 눌러라라든지, 뭔가 말이 안 통하 하면서 이제, 뭔가 이러면서 이제, 했구나. 라든지, 그런 걸 조금 느끼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여행 갔을 때, 이거 기간 지난 동안 버렸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게 상미기한일 수도 있었네. 먹을 수도 있었네. 아깝다. 라고 느끼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 들으면.